이해 안 해도 무서운 이야기. 때는 고1 여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인 기숙사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 기숙사가 바다랑 굉장히 가까워서 창문에서 쫙 트인 바다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았죠. 심심하면 바다에 나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중국에서 홀로 생활하는 게 외로울 때 위로가 됐으니까요. 아무튼 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일요일, 오후의 자유를 실컷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 홀로 뿌잉뿌잉 빈둥빈둥 놀다가 무료해져서 밖에 나가려고 할 때쯤 지갑이 텅 비었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제가 생활비도 받을 때도 됐겠다, 용돈도 조금 받을 겸 해서 국제전화 카드 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가 가더니 저희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형하고 엄마와 같이 살았지만 형은 군대를 가 있어서 집에 엄마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이 여보세요는 분명 정상적인 말투와 톤과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엄마의 목소리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 났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엄마? 왜 전화했어?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엄마는 약간 성격이 조금 포악하신 할머니들 또는 치매가 걸린 할머님들이 내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저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 진짜로 엄마가 정신병이나 치매라도 걸린 줄 알고 너무 놀라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 싸고 한국을 갈 마음을 먹을 정도로요. 엄마 왜 그래? 그러자 갑자기 엄마가 진짜 섬뜩할 정도로 낮은 톤으로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겁니다. 여기서 전 거의 반 미쳤죠. 무섭고 걱정돼서. 그러다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전 전화기를 손에서 못 놓고 그 상태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미친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죠. 국제전화번호 카드, 이번엔 엄마 휴대폰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의 신호가 가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목소리가 정상적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라니? 응? 엄마 집 아니야? 집? 방금 차문 잠그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현관 앞인데. 엄마 집에 누구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니? 집에 누가 있어? 나 방금 집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누구랑 통화했어. 진짜야. 이상한 아줌마가 받았어. 그럴 리가 있니? 너가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도 무서워진다. 누구 있다니까. 경찰 불러 경찰. 엄마 지금 들어왔어. 있긴 누가 있어. 아무도 없구만. 엄마가 짐 좀 들여다놓고 다시 전화해줄게. 엥? 갑자기 뭔가 허탈해지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괜찮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집 전화로 전화했는지 아니면 잘못 걸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전화 카드로 전화를 하면 1633과 비슷합니다. 통화 목록에 전화번호가 남질 않아요. 1633처럼. 그래서 그냥 잘못 전화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분 후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허준아, 엄마가 집에 와서 집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해봤는데 1분 30초 동안 나랑 통화한 기록이 있네? 전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앞에 바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엄마도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셨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농장까지 가다 보면 터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터널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 문제의 터널은 예전에 잼버리였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도길 터널 중에 한 곳이었는데 내가 본 그 터널은 아는 다른 터널들보다 등이 많아 더 밝은데 전체적으로 더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거 하니 같이 일하던 형이 말하길 예전에 터널 안에서 사고로 불이 났었는데 앞뒤로 사고차에 막혀서 중간에서 타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울음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걸까? 아무튼 그 후부터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터널 중간 조금 지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 얘기해주는 형도 아침에 우유 싣고 나가다가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더구나. 우유 싣고 나가는 그 시간대가 하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새벽 5, 6시 때였거든. 그 후부터는 그곳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 타고 좀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 나야 뭐 지금도 안 믿지만 그때도 귀신이란 게 있겠냐고 마냥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유 실어 나갈 때 싫다던 형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터널에 가보게 됐어. 안 그래도 썰렁한 강원도 국도에서
차 한 대 홀랑 그 어두침침한 터널을 지나려니 그것만으로도 오싹하더라. 터널 벽에 덕지덕지 그 흐름이 무슨 괴물 같아도 보이고. 그런데 형이 말한 라디오 지지직 하는 소리는 안 나더라. 한 번이라 그런가 싶어 두어 번 더 가봤는데 형이 말한 이상한 소리는 결국 나지 않았어. 역시 헛소문이네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내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아저씨와 나, 형 셋이서 오랜만에 산골을 내려와 춘천에서 닭갈비 뜯고 노래방도 갔다가 농장에 되돌아가는 길이었지. 고속도로를 탈까 하다가 그냥 낮에 다니던 그 잼버리 국도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어. 난 옆에서,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내 시간이 한두 시였나? 잘 가던 형이 갑자기 하고 소스라치면서 급정거를 하길래 나도 화들짝 깼어. 눈을 떠보니까 그 터널인 거야. 근데 터널에 불은 띄엄띄엄 들어와 있고 시동은 왜인지 꺼져 있고 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핸들에 머리 박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데다가 정말 진짜 무서웠던 그건 바로 그 라디오였어. 하는 쇳소리에 따다닥 하고 뭔가 타는 소리, 그리고 꼬마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뒤섞인 비명소리가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크게 울려 나오고 있는 거였지. 나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지옥 같았다. 옆에 형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불러도 머리 박고 괴성만 지르고 있고 나도 무서워서 형 팔 꼭 잡고 그렇게 몇 분을 있었는지 몰라. 그러다 누군가 우리 차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거야.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그제서야 난 정신이 돌아오게 됐지. 그 사람 말이 지나가다 와보니 터널 한가운데서 차가 경적 울리며 가만히 서 있길래 뭔 일 있나 싶어 와본 거라더구나. 정말 무슨 가위 눌리다 깬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까 굉음을 내던 라디오에서는 파노라면 노래 나오고 있었고 불도 거의 나갔던 터널도 몇 개만 빼고 전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더라. 형은 그때까지도 덜덜거리면서 울고 있었고 결국 패닉 상태가 된 형은 조수석에 옮기고 내가 운전하려고 갔는데 나도 아주 매가리가 풀려서 핸들 돌릴 기운도 안 나고 자고 계시던 아저씨를 깨워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원래 터널 같은 데서는 주파수가 약해지면서 다른 잡 주파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괜한 헛소문을 의식하니까 착각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니 할 말이 없더라. 착각도 정도가 있지. 옆에 형은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국 아저씨께 운전대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그냥 좀 더 가다 보면 펜션이 하나 나올 거라고 거기서 좀 자고 아침에 나서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지. 내가 그때 본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부모님께서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시고 집에 혼자 있을 때였다. 시간은 12시가 거의 다 돼가던 때였다. 다 그렇듯이 집에 혼자 있으면 내 세상이다 싶어 엄청 좋아했다. 그렇게 널브러져서 TV를 한참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난 물건 주문한 것도 없었기에 잡상인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TV를 계속 봤다. 또다시 초인종 소리. 두세 번 정도는 무시 때리고 있으면 잡상인들은 그냥 가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있었다. 이젠 가겠지. 뭐야, 우리 집에 용모가 있는 사람인가? 누구세요? 귀찮지만 물어봤다. 5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으면 분명 우리 집에 용모가 있는 사람일 터이다.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는데? 애들이 장난치고 있나? 애들 장난이라고 여기고 짜증이 난 나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일부러 문을 확 열어 제꼈다. 동시에 열리는 8개의 문, 그리고 동시에 터져나오는 욕짓거리. 누구야? 누가 장난질이고? 이런 식의 말을 뱉으며 문을 열어 제낀 8인. 이 뭐고? 뭔 일이고? 엄마야, 이게 뭔 일이고? 그니까 그쪽들도 누가 계속 초인종을 눌러서. 아, 빨 뭐야? 어떤 새끼가 장난질이야? 문을 열고 나온 8인은 알 수 없는 소름에 몸을 떨어야 했다. 아, 뭐야? 빨 소름 돋네. 나는 문을 신경질적으로 쾅 닫고 문에 있는 자물쇠는 다 잠궈버렸다. 밖은 아직 시끌시끌하다. 어메, 이게 뭔 일이요? 귀신 짓이가, 사람 짓이가. 아, 무서워. 한 5분 시끌시끌하다가 조용해졌다. 난 혼자서 상식적으로 8개 초인종을 다 누르고 도망을 치려면 달리기 속도가 100m를 5초대에 끊더라도 한쪽 방향으로만 누르고 튀는 게 아니라 한쪽 다 찍고 다른 편 내가구를 쭉 지나가면서 누른다고 해도
다시 중앙계단 쪽으로 다시 뛰어와야 하는데 문은 동시에 열렸고, 아씨 뭐야, 진짜 귀신이라도 되나? 그런 생각보다 더 뇌리에 남는 생각은, 또 초인종이 울리면 어쩌지? 저는 26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올해 초봄쯤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방배동의 한 핸드폰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일하고 있던 매장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는데 화장실에 가려면 옆 건물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빈번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그곳은 오래되고 남녀 공용이라 2층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 2층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전화로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에는, 특히 다투는 경우에는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다투었는데 1층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층 화장실로 갔습니다. 두 칸 있는 화장실 중 왼쪽 칸에 들어갔고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중이라 문도 잠그지 않고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 사람 나가면 나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신경이 쓰여 통화를 마쳤는데 분명 그 사람이 들어온 소리는 들었는데 나간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말이죠. 그때부터 다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척하면서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떠든 거죠. 그러면서 밖에 누군가에게 계속 집중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은 숨을 죽이며 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문 아래 아주 조그마한 틈으로 아직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서 엎드린 자세로 숨죽이며 계속 통화하는 신용을 하며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소리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눈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 역시 숨죽이며 틈 사이로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친 거죠.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잽싸게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장 전화번호와 함께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메시지를. 문자를 보내고 사장님이 오신 건 정말 1, 2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몇십 년 같았습니다. 절 부르시는 사장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품 안에 뭔가 숨기며 당황한 모습으로 나가더랍니다. 정황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은 제가 무슨 일이 났나 저만 찾기에 급급하셔서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도 그때 그 남자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무리 낮이어도 인적이 드문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그냥 풀어 키우시는 스타일이라 서울로 이사오고 난 5살 때부터 저는 혼자 놀이터에 나가 놀았습니다. 지금이야 놀이터가 휑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을 데려나와 놀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던 데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때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라고 기억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친했던 건 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아이는 저희 유치원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근처에 유치원만 2개인데다가 멀리 버스 타고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는 아줌마들이 그때에도 있었거든요.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도 안 들르고 바로 놀이터로 가서 그 남자아이와 놀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제가 놀이터에 오기 전부터 그 남자애는 모래밭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고 없어도 제가 먼저 가서 놀고 있으면 금방 등장했거든요. 정말 제가 사정이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문득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라고 제안해왔습니다. 저야 환영이었죠.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거니와 서로 집에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쑥스러웠기 때문에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 엄마도 널 데려오랬다면서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결국 걔를 따라 저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건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애의 손을 잡고 모르는 길을 지나 모험을 하는 기분으로 그 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애의 집은 저희 집과 달리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여니 안에는 진짜 하얗다 하고 탄성이 나올 듯한 커다란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절 보고 짖으니 안에서 뭔가를 소리치며 아줌마 한 분이 나와 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에 숨은 절 보더니 웃으시더군요. 부러웠습니다. 저희 집은 개는커녕 물고기 하나 키우지 않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상냥하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반기시면서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친구의 표정이 조금 뭔가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눈치 없는 저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간식을 먹으며 그의 방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진 겁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좋았죠. 친구랑 밤늦게까지 놀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알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이불을 꺼내오시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남자애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되겠어. 느닷없는 소리에 그 애를 보자 엄청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착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왜 그러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절 끌고 방에서 나가 눈치를 보면서 현관 밖으로,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걔를 피해 집 옆으로 돌아가더니 절 보고 넌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니 덤불이었나 돌이었나를 치우더라고요. 그 뒤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제가 뒤에 서 있자 남자아이는 절 구멍으로 잡아 끌더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까 너희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왔으니 엄청 혼날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대문은 생각도 못하고 구멍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걔가 뭘 손목에 끼워주더군요. 파란색 팔찌였습니다. 비즈인지 돌인지 그런 게 꿰어진 팔찌였죠. 구멍으로 나와서 왔던 길 쪽으로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게 걔네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온 거죠. 초인종으로 인사드리고 가자는 생각으로 가는데 걔네 집이 무척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상냥하던 아줌마가 어디 갔어? 어디다 놨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고 걔가 그 대형관 특유의 큰 울음소리로 컹컹 지저댔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울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다음에 눈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놀이터에 제가 쓰러져 있었더라나요?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했답니다. 문제는 절 발견한 게 제가 그 애랑 그 애 집에 갔던 날에 낮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걔네 집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나는 분명히 수요일에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엄마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엄마께 여쭤보니 목격자분들도 제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쓰러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상상의 친구다, 꿈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상상의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성인인 지금에 와서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애가 줬던 팔찌가 제 손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준 것도 아니라 엄마도 그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셨을 정도죠. 그 이후로 전 병원 침대 신세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